네, 어느덧 이제 뉴욕 증시가 테슬라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테슬라 힘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오늘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준우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나스닥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제 뭐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 이제 9월 달에 그리고 10월 초까지만 해도 조금 장이 약해서 뭐 아직까지도 약한 느낌인데도 어느덧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경신입니다. 예, 지금 간당간당하긴 합니다. 눈으로 봐도 다우지수 한번 보십시오. 다우지수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전고점 이때가 사상 최고치였던 이걸 갖다 이제 올라서고 있죠. 올라서고 있는데 팡팡팡 치솟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젠걸음으로 올라가는 느낌인데 뭐 그렇게 현재 과매수 국면은 아닌데 여기서도 거래량 막대기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거래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S&P 500도 지난 주말에 가도 될까요 말까요 하면서 이렇게 딱 지난 금요일 날 데일리 캔들이 시가하고 종가하고 거의 일치하는 십자형 도지 만들어 놓고 어제 그냥 거래 가자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기도 거래는 부진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은 나스닥만 남아 있는데 뭐 얼마 안 남았죠. 한 0.9%대 정도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올라가는데 여기서 지금 얘들이 지금 그겁니다. 시총 1조 달러 일찌감치 넘었던 잘 나가는 기술주들이에요. 애플 어제 뭐 약보합이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제 약보합이었고 아마존닷컴은 한 0.46%나 밀렸고 구글이 조금 뭐 강보합에 거쳤고 우선 이렇게 큰 흐름을 봤을 때 이 친구들이 지금 뭘 하고 주도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마침내 어제 시총 1조 달러를 넘는 주식 하나가 더 생긴 게 이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는 재밌는 게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이렇게 부여하는 신용 등급이 아직 BB급이에요. 더블 B급이에요. 그러니 소위 말하는 투자 부적격이에요. 뭐 회사채를 발행하든 뭘 이런 게 할 때는 그러니 정크급인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 1조 달러가 넘었고 그 이걸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뭐 허츠 렌트카 허츠에서 모델 3로 내년까지 납품받는다는 조건 하에 10만 대를 주문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윈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 꼭 내 차를 사는 건 아니고 렌트 한 며칠 하는데 휴가 때 하는데 한번 전기차 한번 타봐 싶어서 많은 렌트카 업체 중에 허츠를 할 거고 그건 이제 또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까 말까 뭐 불편한 게 많다던데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테슬라 구매를 멈추다가 혹시 그때 또 이렇게 테슬라 전기차를 한번 경험해보고 바뀔 수도 있다 뭐 그런 상황인데 이것저것 떠나서 재료가 워낙 좋으니까 한번 확 뛰어버린 것이죠. 자, 이런 식의 데일리 차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훌쩍 넘어버렸고 이제 천슬라 됐네요. 천슬라가 됐는데 자, 재밌는 거는 최근 들어서 위클리 차트로 보셨을 때는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MACD 확실하게 이제 추세 한번 나오고 있고 RSI는 살짝 이제 과매수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접어드는 양상인데 데일리를 한번 보실까요? 데일리로 이렇게 한번 같이 겹쳐와 봤는데 요렇게 이제 쟁걸음으로 꼬물꼬물 거리다가 어제 이제 폭발해 버렸습니다. 폭발해 버렸는데 거래도 터졌습니다. 거래도 터졌으니 제 생각엔 그런 거죠. 허츠라는 그래도 거의 세계 최대 규모의 저 렌트카 업체에서 한 10만 대 주문했다. 뭐 10만 대 그렇게 많은 대수는 아닌데 자 상징적인데 그렇게 했으니까 확 달라들었는데 그 좋은 뉴스에 파는 사람 수는 뭘까요? 이 항상 거래량 터지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와중에 사는 거는 재료 보고 뉴스 보고 사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저기서 파는 선수들은 뭐지 싶은 거죠. 그러니 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됐다, 과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고 요 그림도 재밌습니다. 글로벌 모니터에서 재인용하는데요. 지금 요 파란색 진짜 투더문 하고 있는 게 테슬라 주가입니다. 좌측 보시면 이제 1000불 넘어가고 있고 여기가 이제 우리 저 잘 아시는 돈나무 캐시가 이 돈의 캐시가 아닌데 어쨌거나 캐서린 우드 캐시 우드의 이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이제 기술주 많이 담고 있는
그건데 요거는 지금 이제 요런 정도. 그러니 이게 뭐냐? 그렇게 테슬라 찬양론자였던 캐시우드도 금년 들어서는 계속 최근 들어서 테슬라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매도해 왔으니까 아마 어제 장 같은 경우에 캐시우드의 반응이 참 궁금해요. 야, 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시장이 이렇게까지 달라들 줄은 나도 생각 못했다. 뭐 이렇게 좀 뭔가 시사하는 이런 어떤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기서 이 정도 왔는 갭업으로 출발해서 이렇게까지 했는 이게 그리고 벌써 이제 각도가 이제 카지노 각도죠. 거의 뭐 수직 상승, 뭐 누리호 같은 애들 막 날아갈 때 그 각도가 나옵니다. 저렇게 되면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저러다가 이제 훅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버블 또 거치면은 또 금방 원시도 할 수 있는 어쨌거나 저 종목은 참 재밌기도 하고 뭐 다이나믹하죠. 짜릿짜릿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만약에 저 테슬라의 지금 그 점프가 네. 만약에 현실이고 말씀하신 대로 뒷배경이 아무것도 없다면 앞에서 제가 그 시아팽, 엑스팽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중국 전기차. 중국, 예, 네. 전기차 회사도 엑스파일럿 3.5 이거를 생산 중이고 또 2024년에는 HT 그 에어로라고 하는 하늘을 나는 반 그 자동 예. 무인 그 드론 형태의 자동차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예.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미국에 테슬라가 있다면 중국에는 시아팽 또는 엑스팽이 있다라고 치면 이것도 가격을 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는 테슬라만의 어떤 과대평가인가 아니면은 정상적인 평가인가 지금은 아마 심층 분석을 한번 더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심층 분석 포기한 지는 오래됐고요. 그러세요? 코로나 시국에서 예. 심층 분석이라는 것이 안 통하고 지금 이거는 미인 대회입니다. 미인 대회인데 이 미인 대회가 아마 이게 케인스가 한 말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내 혼자 이쁘다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혼자 이쁘다 해서는 안 되고 뭐 심사위원이 됐건 그 청중들이 됐건 갈브레이든가 아니면 뭐 그래서 저 몇 번 출전자가 제일 미인인 것 같다 이런저런 이래 줘야만이 되는 거지. 여기서 뭐 아니 지금 심층 분석 내지는 정상적인 분석이라면은 지금 테슬라 실적이 좋았다고 합니다만 3분기 실적이 좋았다고 합니다만 그 뭡니까 저 1년 내내 해봐야 우리 삼성전자 매출과 영업이익을 못 쫓아갈걸요. 몇 센트 올라갔어요? 그러니 그 지난 3분기에 테슬라의 매출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규모입니다. 예. 그쪽 매출 다가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저기는 시총이 1조 달러가 넘어가고 우리 삼성전자는 못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과 테슬라 이렇게 찬양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야. 아니, 그건 저는 반론하고 싶어요. 자동차 회사 아니면 뭔데요? 우주 항공회사. 아니, 그거는 스페이스X는 다른 회사가 있잖아요. 예. 또 이제 뭐 계열사니까.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 이후에 뭐 빅데이터 얘기합니다만 다른 차는 그러면 빅데이터 안 답니까? 그러니 이거는 제가 봐서는 유난히 각광을 받고 있는 미인 대회의 후보자인 거죠. 말 만들기 좋고 선두주자였다는 것이고 뭐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몰려가는 건데 예. 저기에 아까 뭐 월가에서 정크급 기업의 1조 달러 시총 달성 뭐 이런 식의 어떤 헤드라인 자체가 조금은 그 이제 행간에 그런 건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뭐 그런 어떤 분석을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뭐 매니아층의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확 안 하셔서 그런데 네. 저는 불안한 거죠. 확 했다가는 혼납니다. 혼납니까? 댓글에서 그냥 뭐 저는 완전 그냥 묻혀버립니다. 그거를 두려워하십니까? 댓글을? 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다는 전문가로서의 수고를 자기의 소견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저는 그 프로페셔널리즘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여쭤봤던 이유는 네. 테슬라에 아까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도 있다. 네. 이게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주식 같으면 기다려야지 이걸 왜 파느냐 지금 그래 어제 시점에. 팔았던 사람들은 지금의 이 가격대는 과도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팔았겠죠. 그렇겠죠. 네. 뭐 시장을 보는 눈은 여러 가지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매출에 비해서도 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이라는 것, 중국의 네. 시장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몇 센트, 몇십 센트 당초 전망치보다 수익이 EPS가 올라갔다고 해서 네. 이게 천슬라가 됐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인가라고 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죠. 여쭤본 겁니다. 지금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뭐 중국 전기차 이 부분도 네. 이제 하나의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뭐 미국 같았으면 니콜라가 사기를 한번 쳐먹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중국에서는 이항 무슨 뭐 이런데 드론 띄워가지고 뭐 쌀가마니 쇼하고 했는데 그렇죠. 이거 전부 보니 뭐 공장이라고 건물만 있었지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들이 보여줬던 그 엄청난 그 이후에 다 빠져나올 기회도 없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코로나 시국에서 뭔가 큰 부를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그 어수선한 와중에 그리고 다들 붕 떠 있는 가운데에 빠져나올 기회도 없는 그런 종목들도 숱하게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환율 얘기를 좀 해볼까 네.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한 달 전만 해도 한 1,200원대 갈 거다 그러니까요.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어느덧 1,165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연말에 좀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이게 지금 뭐 기본적인 어떤 수급 차원에서의 무역 수지, 경상 수지를 따지고 여기에 어떤 뭐 외국인들의 직접 간접 투자 자금이나 우리가 또 나가는 자금들 이런 걸 다 따진다 하더라도 사실상 뭐 원화가 이렇게 약세로 가는 것이 그렇게 탁 다가오진 않습니다. 다가오진 않으나 이제 전체적으로 이 달러라고 하는 특수성 뭘 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가서는 나중에는 달러로 기결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동안에 또 미국의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작용했었고 거기다가 이제 또 돈줄 쪼개겠다는 테이퍼링과 더불어서 금리 인상도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만 이제 한번 이 상황에서 그냥 지금부터는 이렇게 가볍게 그러나 차트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직관을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환율이 이렇습니다. IMF 때 이랬고요. 이게 금융위기 때 이랬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또 늘 보면 겨울이었습니다. 10월, 11월. 그래서 외환시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이 찬바람 슬슬 불면 자꾸 이렇게 롱마인드가 충만해져요. 매년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항상 큰 장은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위로 한번 휠휠 날아가는 그런 환율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4분기 접어들면 자꾸 이렇게 달러를 사보고 싶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쨌거나 큰 그림은 우리는 이렇게 수렴입니다. 큰 그림은 수렴이고 이렇게 월간 차트가 됐던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이머징 통화들은 전부 우상향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규모도 이제 이머징급을 벗어났지만 원화도 이제 이머징 통화의 반열에서는 벗어났다. 그거보다는 더 낫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숨이 막힐 정도로 수렴한 상태에서 이게 그러면은 원화가 본격적으로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가 아직 승부는 안 난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중심 환율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140 내지 50 구간입니다. 이건 2003년부터 시작되는 굉장히 족보 있는 레벨이죠. 서울 외환시장에서 1140, 50 구간은 그야말로 하나의 사람으로 치면 척추입니다. 척추인데 자 위클리로 한번 보시죠. 우리가 기억하는 최근의 저점은 1008원 거의 1000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했고 작년 코로나 때는 한번 오버슈팅 했죠. 1296원도 갔고 그러나 이게 러플리 한 1240, 50, 그 1140에서 한 위로 한 100원만 가면은 늘 한계를 느끼는 게 우리 환율입니다. 반면에 이제 저점은 조금씩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서도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중심대는 1140, 50 구간이에요. 지금 여기를 갖다가 1200원 근처에 육박했다가 지금 1260원대인데 이번에 그럼 1140, 50원 갈 수 있을까가 관건이고 요렇게 한번 보십시오. 저 같은 기술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은 항상 이 61.8% 조정을 받으면 좀 편안해집니다. 지난번 1008원 30전에서 한번 왔다가 61.8% 두 번 걸쳐서 확인하고 나서 또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그러면 이번 이 파동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최소한 38.2가 1164, 65. 그 다음에 절반은 1153. 여기서 61.8% 충분히 이번에 랠리에서 충분히 조정받으면 또 1141 뭐 이런 레벨이 짚어집니다. 그러니 이때 이것도 좀 과했던 거죠.
장 막 빠지고 주식 빠지고 이럴 때 외환시장에서 좀 오버슈팅 했던 감이 있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쪼개는 것까지는 또 서로 파동으로 세는 게 각자 달라지니까 잘 모르겠다. 그럼 큼지막하게 이번에 그럼 제대로 한번 꺾였다고 판단해보죠. 그렇다면은 또 최대한 1154 아니면 또 절반이 또 1140입니다. 이래저래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겹쳐봅니다. 코스피하고 달러원하고 겹쳐보면 거의 뭐 대깔꼬마리인데 종가 기준으로는 7월 6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장중에는 6월 25일이었지만 이날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지수 꺾이고 환율 올라갑니다. 환쟁이들은 주식 꺾이면 환율 올라간다 그러고 주식하는 분들은 환율 빠지면 주가 오르고 환율 오르면 주식 내린다 이러는데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요 레벨이 눈에 들어오네요. 요 레벨이 결국 일단 오늘 정도 오르는 것을 갖다가 내일 한 번만 더 올라가면 3060을 건드립니다. 코스피는. 그러면서 달러원 환율은 1160이원 둘이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조우하고 만나고 얘는 더 가지고 얘는 더 내려가지고 뭐 이런 장이 이제 주식에는 편안한 장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지금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니까 네.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 네. 우리가 흔히 세금을 걷어간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돈들이 지금 미국이 가뜩이나 유동성이 풍부한데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미국으로 달러가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미국도 조금은 일말의 양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미안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환율이 내려가는 거 보니까 환율마저 올라가 버린다면 정말 미국으로 달러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마음을 놓고 장을 보기에는 조금은 시간을 좀 더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